광고할 때 이방사. 다음으로 저희 구입시 체크사항,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요거는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샘플이랑 같이 우리 브리핑 자료 요 있잖아요. 5번 사항은 네. 샘플과 함께 예,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샘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봉bil 그 그냥 샘플 하나로 끝나죠? 예, 설봉bil A등 보여주면서 그 다가구 체크리스트는 요 도표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요거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저희 이제 브리핑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님이 오시면 요 양식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거 한 장이면 다가구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비교하기가 쉽고. 네. 네. 위치 나오고 네. 위치 알아야죠? 네. 대지 면적 알아야죠? 네. 안흥동 이제 한번 그럼 안흥동 찍어볼까요? 353-26번지가 몇 번 찍어볼까요? 어딘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2차선에 붙은 다가구 단지입니다. 다가구도 이렇게 한 채 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 채가 몰려 있는 게 더 좋아요. 써 있네요. 설봉비리. 아, 여기 써 있네. 네. 여기 이제 설봉빌 단지인데요. 네 개 여기 동이 있죠. 같이 있고 그 주변이 다 다가구죠. 네, 요 주변은 다가오고 여기 노브랜드 마트 있고 네. 학교가 학교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예, 옆에 예.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존 구옥을 선택할 때 저런 입지 조건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구옥- 구옥은 구옥일수록 아무래도 좀 네. 센터에 있겠죠. 그러니까 구옥의 장점이 뭐냐면 구옥에서 진짜 코어에 있어요. 센터에. 음. 예, 그게 구옥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센터에 있다는 거. 그리고 방이 커요. 그쵸. 맞아요. 옛날 법이기 때문에 주차법 방도 커. 건축법이 다 완화돼 있어서 방이 크고. 예. 그래서 구옥을 리모델링하면 신축보다 더 잘 나가요. 훨씬 좋겠네. 예. 방이 훨씬 넓으니까. 네. 저 집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집도 마찬가지지만 예. 리모델링하고 손님 보여주면은 다른 데서 기억이 안 난다. 진짜 그렇겠다. 예. 그래서 한 집당 리모델링 비용 보통 얼마 정도 잡으세요? 가전까지 싹 다 바꾸는 걸로 한 400에서 한 500 정도. 네, 400에서 500 정도. 400에서 500. 예. 그러면 도배 장판, 네. 욕실 싱크, 네. 네. 옵션? 네. 네. 옵션까지. 그럼 그 돈을 별도로 만드셨나요? 뭐 저번 주에 방송했지만 다 아시잖아요. 네. 예,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전 방송을 보세요. 뚝딱 생겼습니다. 네. 세입자님이 내주시더라고요. 네. 이 방송이 좀 세입자들이 들기에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만큼의 퀄리티를 갖고 또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옥 보는 법도 있습니다. 구옥을 아무 구옥이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구옥의 단점이 불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옥을 보실 땐 주차 대수를 잘 세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몇 년도 건물인지 봐가지고 이게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대장에 불법이 아니라 그래서 불법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안 걸렸으면 모르잖아요. 네, 누가 민원을 안 넣고 안 걸렸으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구옥은 그 주차법 같은 거랑 그리고 도시가스 개수도 봐야 되고 주차 대수랑 도시가스 개수랑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불법 쪼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구옥은. 그렇죠. 그럼 엄청 시달리거든요. 불법이면. 옛날 구옥은 벽하고 벽돌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옥은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내가 리모델링 비용을 쓰겠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 보수 비용까지 다 감안한 네, 매매가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3억이 나왔다. 근데 얘가 9억이라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14억을 봐야죠. 14억을 치고서 수익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익률 계산기를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물건 가격이랑 거기 임대 내역 거기다 입력하잖아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거기 입력하면 다 나와요. 이따가 끝나기 전에 수익률 계산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네. 표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자는 별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치명적인 하자가 하자는 눈에 안 보이죠. 그게 대박이지. 장마철에 난리 나고 물 난리 나고 분파되고 막 이런 거. 네. 자, 대지 면적 357제곱미터 평으로 바로 환산해 줘요. 네. 자, 여기서 대지 면적 예를 들어서 400이다 입력해 볼게. 임의로. 네. 알아서 평 나오죠. 네. 이렇게 편리하게. 어디를 체크해야 되지? 대지 면적 체크하셔야 되고 네, 건물 면적. 건물 당연히, 면적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체크해야 저거는 이제 되고요. 체크하는 방법은 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네,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됩니다. 토탈 층수 4가구니까 보통 4층이겠죠? 네. 1층, 2층, 3층, 4층으로 네. 이루어져 있다. 다가구는 대부분 4층 건물이에요. 왜죠? 이제 1층에 필로티로 주차장이 있고요. 네. 2, 3, 4층. 4층.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게 3개 동이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주택으로 쓰는 네. 층이 네.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게 다가구죠? 그 이상이 근데 넘어가면 1층 주차장에 주택이 있다. 그래서 4개 동이 주택을 쓰고 있다. 그럼 뭐죠? 불법. 네, 불법입니다. 불법이네. 네, 불법이에요. 그러면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을 만약에 상가로 빼요. 네.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 적어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다가구냐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다가구냐를 보는 게 아니라 5층까지 올려도 되는지.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예, 용도 지역에 5층까지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 왜 그러면은 여기 2층에 상가를 넣고 네. 5층 올렸겠죠. 그렇죠. 근데 못 올리는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충수 제한. 네. 층수 제한. 네. 그래서 여기는 총 가구 수가 표기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건축 구조는 보통이 아니라 99.9% 100% 아닌가? 철근 콘크리트죠? 그래서 보면 잠깐만 하나 설명할게요. 네. 저기 그 우리가 최근에 팔았던 그 유니크비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2층에 상가 있죠. 네네. 그렇죠. 2층에 상가 있잖아요. 네. 근데 4층까지밖에 못 올렸잖아요. 어, 다가구 이 상가랑 다가구랑 섞었는데.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네. 2층을 상가로 했는데 네. 주택은 3층까지 세 네. 개 층을 쓸 수 있는데 네. 왜 5층까지 안 올렸을까? 네. 그러니까 그 건축법상 못 올리는 거 그거는. 네. 이게 그러니까 주차법, 건축법, 뭐 국토법 이 세 가지 법을 다 보는 거예요. 국토법 용도 제한을 봐라. 이건 국토법. 뭐 일조권이랑 층수 제한을 봐라. 이거는 건축법. 주차 대수를 확인해라. 이건 주차법. 그러니까 법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네. 이걸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설계사무소를 꼭 이용해라. 그러니까. 설계사무소. 네. 그리고 합쳐지지 않는 종도 있어요. 네. 이건 알기도 싫어요. 너무 네, 복잡한 네, 것 네. 같아. 네. 벽돌하고 사이가 벌어졌는데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벽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무너질 것처럼 딱 봤는데 무너질 것처럼 보이면 사지 말던가 또 그거 이제 시공업체 있잖아요. 하자 보수업체 불러다가 견적을 내봐야죠. 예, 그래가지고 견적이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경남 살아서 지진 때문에 주차장 구조가 무서워요. 네. 포항 지진 때문에 필로티 건물들 많이 네.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지진 많이 나는 데서는 다가구를 사지 마세요. 어, 왜 그러냐면 내가 무서우면 뭐죠? 남도 무섭다. 남도 무섭죠. 그럼 거기서는 수요가 어떻게 된다? 준다. 준다. 수요가 없으면 매가가 안 오른다. 포항 그 직방 보니까 월세 100에 한 30이면 네. 신축 건물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원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법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진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필로티 옛날 벽 두께보다 좀 더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지고 철근 백은 간격도 네.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제 걱정되면 신축 사셔야죠. 그렇죠. 신축은 강화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필로티 구조 그 기둥 있는 구조 자체가 네. 지진 있는 지역에서는 진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험한 근데 것 같아요. 이게 필로티가 그게 뉴스가 되게 웃긴 건데 뭐냐면 건물을 안 접으셔서 그런데 건물은 모든 벽이 내력벽이 아니에요. 모든 벽에 하중을 실으는 게 아니라 딱 우리가 저거 있잖아요. 오. 장난감 조립 해보셨죠? 레고 같은 거. 예. 그렇죠? 기둥이 있고 음. 나머지 벽은 뭐예요? 그냥 그냥 얇은 벽이에요. 툭 치면 무너지는 벽. 예, 그냥 가벼운 주먹으로 때리면 부서지는 벽. 가벼운 근데 뭐 내 주먹으로는 안 부서지겠지만 그렇죠. 망치로 막 때리면 부서지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하중을 받는 벽이 빌딩도 모든 벽이 하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이해했어요. 이해 가시죠? 예. 우리 두 다리로 하중을 이 몸을 버티잖아요. 그렇죠. 이 몸뚱이가 땅바닥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가 짧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둥이 되는 벽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 단속을 심하게 안 하니까 이 자재를 약간 철근을 10mm 써야 되는데 뭐 1mm 썼다든가 뭐 이런 게 약간 철근을 10가닥을 써야 되는데 5가닥을 썼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이 강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감리법이 강화됐어요. 그거를 법을 강화했는데도 안 지키니까 감리비가 생겼어요. 나라에서 감리를 그냥 정해줘요.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이번에 7천만 원 물어봤어. 6동에 7천만 원 냈어요. 설계비보다 더 많이 냈어, 감리비를. 감리비 한 동당 1,000만 원 이상. 예, 1,200만 원씩 냈어요. 오. 그래서 그 감리가 나를 안 봐줘. 그러니까 나를 안 봐주고 와서 똑바로 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가 제일 갑이야, 갑자기. 무섭죠. 내가 을이 됐어. 감리님 한번 와주세요. 이래야지 와. 예. 그래서 그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게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수사하는 게 마음 편하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포항에다 잘 졌다고 잘 져도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 좀 여론은 설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세월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가구는 임대료에 상관이 없나요? 임대료에 상관이 있지요. 없어요. 왜 의견이 다를까요? 나는 있고 여기 왜 없어? 이거는 네. 이건 말하기 나름 아닌가? 왜?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세입자 받기는 좋아요. 세입자 받기는 좋고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월세 더 음. 받기도 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 대신에 음. 엘리베이터실, 기계실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방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거예요. 양날의 검이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 음. 나 540 받아. 갈산동에 엘리베이터 있죠. 540 받아요. 여기 엘리베이터 없어. 540 받아요. 나 545 받아. 아 여기 위치가 더 좋잖아요. 아 형, 아 그건 아니지. 위치가 더 좋잖아요. 뭐냐면 진짜 여기 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방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좋은데 방이 작아.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방이 커요. 확실히 커요. 달라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주인 세대가 있는 경우에 아, 맞아. 주인이 직접 살기에는 솔직히 엘리베이터 있는 게 좋잖아요. 좋죠. 그렇긴 하죠. 주인이 직접 사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게 좋아요. 4층 건물이다 보니까 보통 주인 세대가 4층이어서. 지역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천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엘리베이터 없는 다가구가 네. 대세. 네, 그런데 네. 저기 조금만 내려가 봐도 네. 다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는 어떤 데 주냐면 땅이 넓고 건물이 이제 가구수에 비해서 크게 나오는데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두시고 땅이 좀 작고 건물이 좀 크게 안 나오는데 가구수는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엘리베이터를 넣지 말고 네. 예, 위치에 따라서 좀 그거는 생각하시면 돼요. 공실 발생 문제. 이거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죠. 공실. 예, 공실 생기죠. 다가구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을 수도. 인구수는 공실. 점점 줄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넘쳐나고요. 예, 이거 가장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공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예, 별로 이거는 아무리 답변을 해도 이거 그냥- 무한이에요, 무한. 예, 예비했을 그냥 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2,000원 저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얘기가. 이제 뭐냐면 임대업은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치킨집이 되게 많아도 잘 되는 치킨집이 정해져 있죠. 임대업을 내가 건축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대업은 뭐다? 임대 서비스업이에요. 임차인한테 내가 임대인으로서 공간을 서비스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그 다가구들은 거의 공실률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서비스하니까 임차인한테. 무언가를 내어주고 그렇죠. 방을 빼고. 예. 그리고 옵션도 제일 좋고 음. 뭐 도배 상태도 제일 좋고 제일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청소비 들어서 다 청소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인 고정 수익률이 8% 이상 나가게, 10% 이상 나가게 우리가 그런 목표치를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서비스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가 뭐 많다? 이게 부동산은 뭐냐면 여긴 이천이고 저긴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에서 방구할 사람은 서울에서 방구해야 되고 그렇죠. 이천에서 방구할 사람은 이천에서 방구해야 되고 평택에서 방구할 사람들은 평택에서 방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고 수요도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기 때문에 이게 뭐 아파트 많잖아요. 이천은 아파트 없는데요. 이천은 뭐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소형 평수 아파트는 진짜 없어요. 네. 그리고 다가구도 많이 없어요. 땅이 비싸서 이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다가구를 많이 공급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처럼 택지지구 이런 게 없어요. 처음 생기죠, 이번에. 예, 평택이나 천안처럼 이렇게 다가구 지으세요 이러면서 칼질해가지고 한 공급한 땅이 없어요. 맞아. 기존 주택을 다 부시고 짓기 때문에 공급이 되게 작아요. 저희 사무실 오셔도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매물이 뭐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예, 좋은 매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뭐 천안 같은 데 가면 20개도 볼 수 있지만 이천에서는 뭐 두세 개밖에 못 봐요. 예.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인구수는 줄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다 3인 가족이 다 쪼개져서 예, 한 가구씩 예. 다 파생돼요. 차도 한 대씩 다 갖고 있고. 네, 그래서 3인 가족이면 차 세대에 네. 가구 세대, 세 집인 거예요, 세 집. 네, 그래서 그 원룸이 더 인기예요. 보시면은 이런 분도 있어요. 주인 세대를 자기가 쓰고 아들들 다 원룸 주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 혼술집도 많잖아요. 이분도 원룸 살아요. 아버지가 주인 세대 살고. 네, 그렇죠. 예, 요즘에는 다 각자 사는 그 1인 가구들이 많아져가지고 1인 가구 증가. 예, 그런 게 많아서. 저희 집도 4식구인데 이제 부모님 사시고 동생 저 따로따로 다 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세 가구예요, 네. 4식구가. 저희 오시는 손님들이 10분이 오시면 9분이 이제 하나님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냥 이거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샀는데 내년에 전쟁 나면 어떡하죠? 그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사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사고 나면 공실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사기 전에 어떤 불안감과 공포감? 예, 그런 거 그럼 있죠. 사고 나서 2년은 지나봐야 그걸 알아. 그쵸? 예, 자기가 2년을 딱 그쵸. 겪으면 돼요. 네, 자기가 구입하면 한 2달은 마음이 바쁘고 2년 정도 지나면 편안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내가 처음에 여기 박 대표님 만났을 때도 했던 얘기고 네, 그렇죠. 샀는데 한 2달 있으니까 옆에서 신축을 지어. 네, 우리 집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맞아. 형 삼정빌에 공실 있어요 지금? 없어요. 레이크하우스에 공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10년 된 집도 없고 3년 된 집도 없습니다. 예. 인부들은 실제로 많이 있어요. 호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이닉스 공장 증축, M16 공장 증축하고 있는데 그 단위가 조 단위예요. 공장 증축하는 공사 스케일이. 네. 그래서 지금 뭐 연구동도 짓고 있다고 하고 M16도 짓고 있다고 하고 예, 하이닉스 내부에 네. 공사하는 인부들만으로도 네. 하이닉스 근처에 있는 원룸 다 만실. 그래서 다가구 사러 많이 오세요. 내일도 저희 두 명 예약돼 있어요. 저희는 3시간 분으로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1시 예약하고 4시 예약인가? 네, 4시요. 예, 1시 예약하고 4시 예약 있고요. 다가구 손님은 되도록 제가 미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첫 미팅 때 미팅 못하면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미팅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데모를 며칠 전에 데모 갔다 왔잖아요. 같이 갔다 왔잖아요. 예, 그거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그것 때문에 이제 데모하고 왔는데 네. 이제 만약에 그게 2000에 유치되면은 예, 대박 나는 거죠. 좋죠. 그거 세계 최대 규모라는데 네, 아시아 네. 최대였나? 네, 저는 오늘도 그것 때문에 미팅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 지역 유지들이랑 모든 협회장들이 그거 이제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네. 그 원룸만 있는 다가구가 좋나요? 원룸 섞여 있는 다가구가 좋나요? 그래서 요것도 저 같은 경우는 섞여 있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안준호 과장님은 원룸만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레이크하우스는 원룸이랑 투룸이랑 네, 섞여 거기는 있죠. 원룸이랑 뭐 1.5룸이랑 네. 섞여 있는데 네. 삼정비는 안 삼정비랑 섞여 있죠. 올리 원룸만 있어요. 어떤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 있죠? 그 느낌이 있나요? 좀 임대 빠질 때? 아니 내가 산 게 원룸만 있는 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원룸이 있건 투룸이 있건 같이 있으면 더 좋죠. 투룸이 더 많으면 더 좋은 게 네. 임대 수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투룸의 장점은 약간 장기 거주가 많이 들어오죠. 장기 거주도 장기 거주지만 일단은 이천에 투룸이 많이 없어요. 네. 희소성이 네. 있죠. 그래서 원투룸의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률이고요. 그 원룸만 있는 다가구의 장점은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원투룸 있는 것보다 높아요. 1%라도. 원룸만 있는 경우가 이게 왜냐면은 원룸은 500에 40, 500에 40 더하면 1000에 80이잖아요. 근데 투룸은 같은 면적인데 2000에 뭐 60 뭐 요렇잖아요. 한 10만 원 정도 빠지거든요. 맞아요. 월세가. 근데 섞여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주하는 기간도 더 길고 네,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나와요. 투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뭐 맞벌이라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좀 네. 그런 부분도 막 그렇죠. 충돌이 별로 없더라고요. 호호님 이것저것 생각 많으면 다 놓쳐요. 근데 이런 말이 조금 공감 가는 거는 이렇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모를 때는 되게 무식해. 그래서 사고를 쳐. 너무 모르면 무식해가지고 용감해지니까. 근데 또 너무 많이 알면 이 사고 날까봐 불안한 마음에 못해. 결정을 그렇죠. 못해.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데 적당히 알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네. 너무 몰라도 좀 문제가 있어요. 다음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시죠. 여기 지금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아 맞다. 용도지역. 죄송합니다. 예. 네. 네. 건축 구조 잠깐만 이거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네. 써 있는데 네. 다가구는 네. 철콘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해요? 저기 이제 해외는 네.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런 다가구를 저거 있잖아요. 저거 컨테이너 박스로 이런 다가구를 한 대가 있어요. 네? 그건 무슨 조예요 그러면 건축 구조가? 철골조죠. 철골조. 네. 뭐 컨테이너조란 말이 있어요. H빔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철골 구조도 있어요. 그리고 스틸하우스로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이천에도 스틸하우스로 짓는 경우가 스틸조로도 올릴 수 있어요. 예, 높게? 예.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가 철골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건축 구조를 목조로도 다가구를 질 수 있죠. 외국에는 빌라는 다가구를 목조로 지니까. 오. 예. 뭐 그쵸 하면야 네,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뭐청이 이제 국가기관이 10층을 목조로 줘보려고 지금 그 미국 업체랑 의논하고 아니, 있어요. 이걸로 해도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목조로 하면은 네. 목조가 착각하시는데 목조가 소음에 약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재질은 목조가 소음에 더 강합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시공에 따른 차이예요. 네. 음. 예. 그러니까 발로 쿵쿵 끼는 건 목조가 좀 더 들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말소리는 목조가 더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다니는 소음에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룸은
뭐 이렇게 야한 거 할 때. 아.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예, TV 나도 그거 소리나 좀 궁금하긴 이게 했는데. 고성방가에 더 미치잖아요. 예, 예, 그런 예. 것처럼. 예, 근데 이 쿵쿵거리는 거는 목조나 철골이나 다 우리는 방통, 온돌이기 때문에 다 돌을 깔아요. 그러니까 구조체, 이 하중을 받는 구조체가 철골이냐, 철근 콘크리트냐, 목조냐로 따지는 거지. 이 바닥재나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네. 네. 그다음에 용도 지역 이렇게 기재하고 네. 건축 연도, 중국 연도죠. 네, 건축 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축 연도를 확인하면 몇 년 먹었어, 이거 몇 년 늙었어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법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의 법. 2007년도에 주차법이 뭐였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주차법 그리고 단열재. 네, 건축법이 단열 두께. 어땠나?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이 어떻게 적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러면 이제 도시가스 개수 세보고 주차 대수 세보면 이거 불법이 아니야 다 나와요. 아,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 그쵸? 이거만 봐도. 그러니까 그냥 고수는 딱 보면 알아. 네. 예. 건물 들여다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밖에서 한 바퀴 돌아보면 이거 불법이야 딱 알아. 가구수 다 들어보고. 예. 난 전화 통화로도 알아 불법인지. 전화 통화로 고객이 물어봐 가끔 이거 불법인가요? 그럼 다 알아 나는. 유준선님 안녕하세요. 세 분 다 현업 중이시죠? 네, 저희 세 분 다 현업입니다. 예. 리준님 좋은 다가구 위치 어떤 곳인가요? 코어로 갈수록 위치는 좋죠. 코어가 짱이죠. 예. 근데 수익률이 떨어지죠. 코어. 2000 코어 중심으로 가면 6%까지 떨어져요 수익률이. 코어가 짱이죠. 네. 그냥 2000 중심가. 2000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네. 다른 지역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여기가 지금 시내예요. 네. 시내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죠. 네. 여기는 이제 외곽지죠. 네. 시내에 보면 여기 2000 네. 종합터미널 있죠. 네. 여기 기준으로 다 시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다가구는 굳이 코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수익률에 집중하시는데 이 수익률이 뻥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뻥카 많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뻥카 수익률을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코어가 확장되는 지역. 코어 옆인데 확장되는 지역. 코어가 어디로 확장되는지 그거를 이제 지역 부동산에 잘 물어봐가지고 확장 지역에 먼저 가서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좋죠. 왜냐하면 거기가 코어가 될 거니까. 2000 지역 기준으로는 이 산문국도 기준으로 이 그쵸. 건너편으로 택지지구가 그렇죠. 4,500세대가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어는 이제 이 산문국도가 척추가 되는 거예요. 척추. 그러니까 2000은 이쪽이 코어가 되는 거예요. 음. 여기가 코어가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니까. 네. 여기가 코어가 되는 건데 이쪽에 다가구 부지가 거의 없어요. 또 나중에 뭐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 5동을 졌던 게 2000이 지금 이쪽으로 먼저 확장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쪽 이마트 네. 쪽 기점으로 해서 다이소 이번에 네. 3층 들어오고 그리고 이 공원 계속 쪽에 들어와. 지금 안흥동에 2채 짓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쪽이 이렇게 이쪽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다 시내 중심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원 끼고 있는 다가구이기 때문에 제가 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복화천 천라인. 네. 천라인 쪽으로 수변공원 조성되고 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네. 그렇다고 해서 변두리 간다고 해서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네, 다가구는 편의 시설이 되게 중요하고 막 이렇게 가시면 버스 정류장 같은 거 있어야 되고 네. 다가구는 그래도 시내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좀 네. 안쪽으로. 근데 안쪽은 너무 비싸니까. 네, 너무 센터는 말고 그러면 네. 수익이 안 나오니까. 네, 6%짜리 살짝 6%짜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센터에 근데 있는 거. 6%짜리면 진짜 건물 이쁘고 좋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 팔려요. 그거는 자리가 좋아가지고. 매매가액 13억이다. 네. 그러면 매매가액이 구성되는 게 보증금이랑 네, 대출이랑 실수자금의 현금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증금. 네, 이건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합이겠죠. 네, 대출액, 네, 은행 융자액, 그리고 내 현금.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오는 네. 월세, 네, 그다음에 이자가 여기 4%인데 네. 4% 그리고 주는 건데. 그러니까 뻥카를 어디서 속이냐면 저 은행 대출 갖고 속이거든요. 이거 올리면 올릴수록 수익률이 예.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쟤네가 대출 금액이 매가의 한 30%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거 넘어가면 그 30%로 잡아서 계산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0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저기 연이자 있잖아요. 그 4% 변동 잡았는데 은행이 어딘지 잘 확인하세요. 1금융권인지 2금융권인지 3금융권인지. 예를 들어서 네. 3금융인데 4% 금리. 네. 자, 1금융인데 4% 네. 금리. 뭐가 은행 낫죠? 법이 다릅니다. 어. 은행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이자의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갑자기 4%짜리가 막 6% 이렇게 안 돼요. 그렇죠. 조금씩 뭐 6개월이면 1년이면 이렇게 시간을 갖고 올라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금융이에요. 근데 2금융부터인가 3금융부터인가는
좀 물렁하죠? 물렁합니다. 네. 그 상한선 폭이 제한이 없거나 커요. 어우, 그러니까 4%였던 게 갑자기 6% 될 수 있어요. 위험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가구 1억 갖고 샀던 사람들 위험하다고 했다는 게 저거 뻥카 믿고 6억 7억 있는 다가구를 1억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막 200만 원 받아요. 대박! 나 로또 샀어. 막 1억 투자했는데 200만 원 나와. 근데 갑자기 1, 2년 있다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은행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너 못 갚으면 상환해. 와. 근데 1억 갖고 사는 사람이 상환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10억 있는 사람이 1억 갖고 사는 건 괜찮아. 자기가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 재산 1억 있는 사람이 그런 거를 잘못 사면 진짜 또 Z5 된다. 그래서 3억 들고 3억 정도 들고 다가구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뭔가를 좀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출에 속지 마라. 하지 마시고 월세, 연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익 보시면 연수익 마이너스 연이자 네. 하면 이게 순수 1년에 들어오는 현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따져서 실투자 금액 대비해서 이제 요 투자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네. 요만큼 투자했을 때 9.45% 나온다. 요 추천 사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개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옵션 내역 다 나와 있어요. 네. 주체될 수도 이제 몇 대 나오겠죠. 저거 물건에. 옵션을 깜빡하고 수익률만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거 옵션 한 가구당 넣으려면 2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요것도 알고 그래서 계셔야죠. 그래서 가구당 옵션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꼭 네. 계약서 쓸 때는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호실별로 다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옵션 저거 나중에 채워 넣으려면 돈 많이 다 들어가요. 돈이죠. 예. 그리고 특이사항 뭐 네. 건물이 좀 됐다 이러면 네, 네. 리모델링 된 네. 호실이 몇 개인지 네네. 어느 수준으로 네. 리모델링 됐는지 그리고 저 관리비 내역. 음. 저게 이제 지출되는 내역인데 이것까지는 수익률 계산을 안 합니다. 보통 대부분. 네 예, 이거는 이제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내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도 한번 좀 물어보셔야 되고 네. 된 거죠. 신용록세는 뭐 네, 치동무세는 이제 뭐 범위에 법무사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네. 예, 중개수수료는 맥스가 0.9%예요. 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협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도 미리 중개사랑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매입. 얼마 받으실 거예요? 예, 매입을 결정했을 때 0.9%인데 얼마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개수수료가 큽니다. 왜냐면 10억이면 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익률 분석표 이게 이제 오리지널 진짜죠. 네. 세대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구입하기 전에 이걸 꼭 체크해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저기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입력하시면 밑에 자동으로 이제 전체 보증금과 월세가 계산되고 수익률이 이제 뜨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그 좀 제가 안 좋네. 샘플 만들어 샘플 드릴 열게요, 거니까. 예, 그냥. 샘플을 열어주세요. 네, 이게 샘플. 예,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놀이끼리한 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네. 예, 저 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편리하게. 예, 자, 그래서 내가 네. 다가구를 사러 왔어. 네. 매매가액이 그러니까 여기 그건 예제니까 여기다가 자, 한번 그냥- 매매가액이 10억짜리 다가구를 사러 왔다. 10억짜리 다가구를 사러 왔다. 네. 근데 세입자 보증금 이거 더해지는 거고 대출 내가 대출을 뭐 2억 3억을 받았다. 10억짜리면 보통 몇 가구죠? 10억짜리면 보통 2천에서는 12가구까지 나와요. 많이 나오고. 12가구? 네. 뭐 한 11가구 정도로 해서 네. 써볼까요? 기입을 원룸 500에 40. 그냥 500에 40으로 쭉 통일하죠. 네. 예. 500에 40. 그렇게 긁으면은 되죠. 관리비 5만 원이잖아요. 네. 네. 딱 그러면- 알맞게 나오네. 네. 그러면 이제 7.35%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예. 근데 저 대출을 5억으로 바꿔 보세요. 네, 대출을 5억 받았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점점. 이렇게 되죠? 예, 예. 그렇죠. 그런 네. 거를 좀 지금 좀- 융자를 4% 잡았죠, 4%. 네. 자, 근데 이 대출을 없애보라고 네. 하셨었죠? 네. 없애볼게. 이러면 그렇죠. 적정가 괜찮은 이게 건가요? 만약에 코에 위치해 있으면 시내 중심가에 있다. 음. 그건 괜찮은 건데 음. 외곽에서 이 정도 수익이라면 별로인 거죠. 많이 별로죠? 네. 근데 이제 보통 10억에 11가구면 원룸만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고 네. 투룸이나 1.5룸이 껴 있어요. 음. 네,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고. 음.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11가구를 여기 1억 5천 주인 세대를 한번 바꿔보세요. 예. 그런 다음에 투룸 2개만 넣어보자고요. 1억짜리. 층당 투룸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그렇죠.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대출을 넣어보세요. 대출을 한 3억 정도? 그쵸? 이렇게 10% 되는 나오죠. 거구나. 보통 그러니까 야. 왜 그러냐면 감이 신축은 살아있어. 감이 살아있어. 하도 많이 하니까 네. 내가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신축은 뭐냐면 나도 깜짝 놀라서 신축은 뭐냐면 보통 매가를 10%에 맞춰요. 신축업자들이. 그래서 아예 땅을 살 때 네. 설계를 그릴 때부터 이 수익률을 보고서 짓는 겁니다.
딱 좋죠. 보시면 비율이 네. 실투자 금액 3억, 네. 3억 초반, 네. 예, 보증금 네. 4억 안 되고 네. 대출 딱 3억. 그러니까 신축이면 10억짜리면 요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예. 정말 딱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가구의 표본. 그러면 순수익률이 한 8% 정도. 아, 2% 정도는 관리비로 지출된다고 치고 그렇죠. 한 8% 정도는 순수입이 이 되니까 정도만 돼도 훌륭한데. 그러면은 375만 원이 나오는데 네. 한 250만 원 정도는 순수익. 순수입 아주 그냥 은행이자 내고도 그렇죠. 가뿐하게 가져간다. 이런 거 어쨌든, 괜찮다. 예, 이 수익률 계산기를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네. 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배포해 드립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이거죠. 네. 그래서 네. 요것만 있으시면은 네. 이거 굳이 띄울 필요가 없구나. 어쨌든 이것만 있으시면은 우리가 아까 다가구 구입 시 체크사항 네. 5번 하고 있었죠. 구입 시에 이것만 가지고 체크하시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렸던 저희 브리핑 샘플로 체크하면은 네. 그냥 다 체크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끝나죠. 예. 그게 이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네. 취득세, 네. 실제로 원룸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네. 뭐 뻥튀기 되어 있는 호수는 없나, 네. 단기 임대는 없나, 네. 바로 빠질 방들은 없나, 네. 전세가가 적정한가. 이 시트가 제가 10년 동안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제일 단순한 게 제일 훌륭한 거죠. 왜냐면 이게 너무 복잡하면 어려워요. 맞아요. 네. 딱 보기 좋게 이 네. 정도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요거 샘플 보시고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되니까. 그냥 A4지 딱 2장이면 다가구 한 채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입 시 체크 사항에 들어갑니다.